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월간 포트폴리오 전략. 7월에는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 것 같고 8월에는 또 어떻게 종목을 유지해야 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를 먼저 해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난 6월 말에 신규로 편입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퀄컴이나 AMD, 스타벅스, 넷플릭스, 브리스톨 마이어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의 성적표를 한번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지난 1개월 기준으로 7월 6일 기준입니다. 7월 초 기준으로 1개월 성과는 저희가 수익률이 3.52%로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를 0.67%포인트 상회했습니다. 1년 누적 수익률은 저희가 41.26%로 시장 대비해서는 2.53%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제 관리를 해왔어요. 그 이후로 누적 수익률은 95.5%, 이제는 거의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해서는 26%포인트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지금 현재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 비중을 살펴볼게요. 제가 차트도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섹터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IT가 일단 저희는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는 전부 21%, 16% 정도를 담고 있고요. IT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11%, 필수 소비재 5% 등 다양한 이제 섹터에 저희가 배분을 해서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 이익 전망을 살펴보면 S&P 500 기준으로 이 섹터들이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요. 코로나 기저 효과가 일단은 반영돼 있어요. 저는 항상 2021년, 2년, 3년 이 3년 연평균 복합 성장률, 평균 성장률을 쓰는데 그림을 보면 중간에 S&P 500을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어요. S&P 50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더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죠. 보면 뭐 산업,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높은 EPS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비중을 높여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익 성장은 일단은 높을 거라고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높게 반영돼 있으면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 섹터에 대한 PEG 배수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섹터별 PEG 배수를 한번 보시면 EPS는 제가 2021년에서 23년치를 넣었고 12개월 포워드 PER을 넣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이것도 왼쪽에 낮을수록 이익 성장을 반영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게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경기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섹터 안에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현재 담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표 종목들의 PEG 배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이 시장 대비해서는 S&P 500 대비 왼쪽에 있어야 일단은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은 왜 넣어놓은 거냐 이렇게 문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넷플릭스, 알파벳, 페이스북, 애플 대부분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에 대형 기술주들은 저희는 일단은 주가는 항상 조금 고평가된 상태로도 계속 가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현금 흐름을 통해서 최근에는 특히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강한 자사주 매입으로 EPS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번 돈 전부 다 이 주주환원만 하는 건 아니죠. 사실상 투자할 거 다 하고 남는 돈 다 활용할 거 하고 그 외의 돈으로 이렇게 주주환원을 해도 굉장히 많은 잉여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대형 기술주들이, 대형 성장주들이 보이고 있는 잉여연금 흐름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조금 다소 오른쪽에 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큰 무리 없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ASML 홀딩이나
타깃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타깃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수 소비재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방어주에 속하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ASML 홀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 자료 이후에 저희가 이 자료는 제가 한 일주일, 2주 전에 쓴 거라서 이 이후에 저희가 ASML 홀딩은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편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편입 종목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들이 과거 5년을 기준으로 1단위 리스크를 적용을 했을 때, 같은 위험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위험을 잘 극복을 하면서 주가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렸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시장하고 대각선을 중심으로 시장에 이렇게 같이 몰려있는 부분이 뭐 알파벳,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사실 이제 변동성 리스크는 큰데,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크고 연율화 수익률은 낮은 종목들이었어요, 지난 5년 기준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새로운 성장이라고 조그맣게 글씨를 넣어놨는데, 퀄컴, 랄프 로렌, 그 다음에 에릭슨, 브리스톨 마이어즈, 이 종목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사업이 부진했지만, 뭐 퀄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교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익 전망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지만, 5G라는 새로운 이제 물결을 만나서 뭔가 하나의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IBM이나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이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좋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간단히 한 번만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표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최근에 편입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지금 현재 6월 29일 저희가 편입을 했고 추천일 대비 상승률도 꽤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MD나 스타벅스, 그 다음에 넷플릭스, 퀄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이 종목들은 저희가 성장주가 이제 가치주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중에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뽑아낸 종목들이고요. 각 종목에 대한 리포트는 저희가 또 상세하게 하나씩 지금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저희 KB 리서치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이런 이제 대형 성장주, 대형 기술주들을 저희가 6월달 초반 정도에 이 종목들을 이미 넣어놨고요. 왜냐하면 대형 성장주들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큰 종목들은 펀더멘탈 좋고 밸류에이션 괜찮은 종목들을 넣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랄프 로렌, ASML 홀딩,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편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랄프 로렌과 뭐 핀터레스트, 코닝, ICLM, 타깃, IBM, 에릭슨, 마스터카드,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종목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대형 성장주 비중을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성장주의 이익 전망이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대형 성장주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 차트입니다. VUG라는 저희가 ETF를 사용해서 이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은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코로나19를 침체를 겪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최근 기준으로 다시 강하게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전의 고점을 이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회복을 이제 넘어서 다시 성장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이 빠르게 지금 이익 전망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성장주를 투자하기에는 좋은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이 지금 올라오는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럼 주당 순이익이 올라오면 자기자본 이익률에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 이익률 자체가 이제 BPS분의 EPS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도 올라가겠죠. 이 대형 성장주에서 제가 10년 국채 금리를 뺀 자기자본 이익률과 그 다음에 대형 성장주들의 PBR을 제가 비교한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대형 성장주들의 자기자본 이익률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성장주의 비중을 지금 현재는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종목을 저희가 신규로 편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퀄컴이에요. 퀄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미국 주식 플렉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자, 간단하게 이 차트 두 개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퀄컴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은 일단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항상 자본금 대비 이익이 주가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또 퀄컴은 내려가는데 이거를 넣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향후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 예상이 지금 높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런 차트를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주주 환원율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퀄컴을 일단 먼저 편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MD예요. AMD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서포트 없이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높은 GPU 수요는 AMD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30%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AMD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주주 환원 없이 주주 환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자본 이익률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건 그만큼 실질적인 제품을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에 기반한 그런 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12개월 선행 ROE가 지금 30%대 초반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MD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성장이 만약에 끝날 때쯤이면 당연히 이제 다른 대형 기술주들이 했던 것처럼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희는 넷플릭스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넷플릭스가 이 컨텐츠를 독점하던 시절 OTT에 투자해야 되면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에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냐 그럼 넷플릭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넷플릭스 혼자 독보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경쟁사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낮아진 정도가 저희는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중단기적으로 한번 조금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자기자본이익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PBR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리스톨 마이어스를 한번 볼게요. 브리스톨 마이어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모닝 미팅에서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강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헬스케어 쪽에서 이 제약 기업인데 제약 바이오 쪽에 들어가는데 암 관련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이제 침체됐던 병원을 가는 수요가 줄어들었었죠. 코로나19가 다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곤 있지만 제약 업종에 이런 침체됐던 부분이 높은 회복세를 또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빠진 만큼 또 다시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브리스톨 마이어즈를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이 브리스톨 마이어즈 킵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2020년 이후에 강하게 올라온 반면 아직 12개월 선행 PBR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익은 올라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오르고 있는데 주가는 그만큼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상승이 그런 예상되는 종목으로서는 이 브리스톨 마이어즈를 헬스케어 쪽에서는 저희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주식 저희 월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대형 성장주입니다. 대형 성장주 쪽에서 이익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또한 최근에 저희가 편입한 종목들 퀄컴, AMD, 넷플릭스, 브리스톨 마이어즈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커멘트를 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개별 종목 리포트는 KB증권 리서치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